안녕하세요. 고대 그리스 건축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의 도시는 크게 이제 아크로폴리스, 신전들이 있는 아크로폴리스와 그 아래 아고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신의 영역, 그러니까 종교적 기능이 있고요. 아고라는 이제 일상 공간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신전 건축을 중심으로 고대 그리스 건축 살펴봤는데, 이제는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와가지고 아고라의 건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 건축들을 이제 보는 거죠. 자, 아고라는 이제 삶의 공간인데요. 아까 조감도 같은 그림에서 이제는 아고라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아테네 아크로폴리스가 보이고 이 파르테논 신전도 조그맣게 보이네요. 그 아래에 이제 일상 공간들. 고풍스럽긴 하지만 사실 요즘 우리의 그 도시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활기찬 아테네의 그 도시민, 그 삶의 공간, 아고라,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고라는 삶의 공간으로 시장, 법정, 의회, 극장, 도서관 같은 이제 공공기관, 그리고 뭐 공방이나 이제 자영업자를 뭐 시장에도 있겠지만 그런 자유로운 어떤 시민들의 그런 가게와 공공공간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정치 활동,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이제 종교 활동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게 도시민을 통합하는 기능을 한다면은 이 아고라는 이제 일종의 나름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한 치열한 어떤 토론, 통합, 어떤 다양한 어떤 삶의 그런 실제 활동들이 벌어지는 곳이죠. 정치 활동, 학문가 토론, 사교회장, 엔터테인먼트, 오락도 빼놓을 수 없고요. 스포츠 경기, 공연 전시 등 같은 그런 문화예술 행사까지. 한마디로 이런 어떤 시민 문화, 지금 현대의 시민 문화와도 거의 유사한 겁니다. 시민이 공간의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시민의 공간이 도시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건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등과는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아주 그리스만의 정말 독특한 점이고, 중국과도 다르고요. 다른 문명에서 살펴보기 힘든, 이제 어떤 서구 문명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서 현대에는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였던 아테네 아고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제 아크로폴리스를 가시면 이제 아크로폴리스만 보고 이제 빨리 나오실 수 있는데 그 아래 굉장히 넓게 이렇게 아고라가 펼쳐져 있어요. 아고라 건물은 뭐 대부분 다 사라졌습니다. 폐허만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자취를 살필 수 있으니까 정말 하루 정도 시간 내서 찬찬히 고대 아고라를 살펴보는 건 정말 의미 있어요. 바로 우리가 사는 현대 도시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따로 이제 재개발이 안 돼가지고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이 아고라의 흔적들을 우리가 그래도 그 폐허나마 살필 수 있는 건 다행이라 할 수 있지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도로 살펴본 거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네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이 고대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서북쪽, 그렇죠? 서북쪽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고라가. 서북쪽에 높은 언덕에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서북쪽 이제 평야 쪽에 이제 아고라가 있는데 고대 아테네 이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지배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도시 영역이 확대되죠. 그러면서 이 올림피아 제우스 신전이 있는 이제 영역이나 뭐 바람의 탑이 있는 영역이나 그쪽으로 확대가 돼가지고 대략 한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제 아테네라고 이제 돌아볼 만한 유적들은 여기 이제 거의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보면 이제 한 2, 3일 정도 시간 내서 뭐 하루에 다 볼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하나 보면 2, 3일 정도 시간 내서 산책하면서 답사하기 참 좋은 코스입니다. 자, 지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고요. 아크로폴리스가 가운데 솟아있고 아고라 삶의 공간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때 확장된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헬레니즘 시대까지 고대 아테네의 영역을 나타내는 그 성벽입니다. 니필론 게이트라고 이제 북서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엘레우시스,
있죠. 종교의 도시인 엘레우시스로 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거예요. 자,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어떤 신전 건축처럼 도시도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설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현대 도시에서도 기본을 이루는 그 그리디형 개발, 격자형이죠. 이렇게 격자형으로 도시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격자형으로 지으면은 일단 가장 도시의 또 효율성을 나타내는 게 도로 아니겠어요? 그 도로의 어떤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물자나 어떤 인력의 어떤 그런 소통이나 교환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도시의 기능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이런 격자형 개발이고, 이건 이제 고대 중국 같이 이제 또 고도로 문명이 발달한 곳에 다 공통적으로 쓰였는데, 고대 그리스는 그걸 아주 그냥 정말 아주 정교하게 그걸 표출해냈습니다. 이건 소아시아에 있던 밀레투스라는 도시의 그 추정도고요. 밀레투스는 고대 그리스의 아주 중요한 상업 도시 중 하나였지요. 자, 고대 그리스 이제 문명권, 로마까지 이어진 헬레니즘 문명에서 특히 중요했던 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죠. 이제 고대 그리스가 몰락한 다음에 마케도니아가 패권을 쥐게 되고, 마케도니아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면서 각지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리스 폴리스의 형태를 이제 기본으로 띠는 겁니다. 그래서 격자형 개발 보면은 지금이랑 유사해요. 여기 보면 약간 석고 같은 거, 석회가루 뿌려가지고 다 격자형으로 이렇게 틀을 잡네요. 우리 현대 택지 개발하는 모습이랑 유사하지요.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측량 기사나 이제 도시 계획자들이 이렇게 설계를 해야지 하고 이제 계획을 짜면은 그 다음에 택지 분양을 이 사람들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이 좋은 데는 비싸고 좀 변두리면 좀 싸고 좀 그랬겠죠. 택지 개발을 하고 또 공공 건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격자형으로 도시를 세웠을 거예요. 자,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좀 내려와가지고 아고라를 바라본 모습이고요. 아테네. 뒤로는 이제 아테네 현대 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헤어 뒤에 이제 현대 도시가 좀 무질서하게 펼쳐져 있지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풍경이에요. 고대 도시의 어떤 잔해, 뒤로 현대 도시의 어떤 모습들이 펼쳐져서 거의 2500년에 이르는 인류 도시 문명의 역사가 압축된 또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역사 자체가 워낙 부침이 심해서요. 그리스는 이제 터키 오토만 제국에 이제 복속된 적도 있었고 치열한 독립전쟁을 거쳤고 근대 이후에도 굉장히 좀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쳤죠. 근래 또 선거가 있어서 국제 뉴스에 이제 그리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서울과 되게 유사합니다. 좀 무질서하면서 현대적이고 그러면서 이 도시의 중앙은 옛 유적들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요. 우리도 경복궁과 서촌 주변은 잘 남아있는 편이죠. 그게 혼재된 모습이 또 이 그리스 아테네의 또 특징과 또 매력이기도 해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인류가 도시 문명을 이렇게 진화시켰구나 하는 거를 좀 무질서하면서도 우리가 참 역동적인 흥미로운 풍경으로 감상할 수가 있죠. 고대 아테네의 그 아고라를 한번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2세기경이니까 로마 제국 때의 모습이고 고대 그리스 문명은 몰락한 이후에도 고대 로마 때까지는 계속 번성을 합니다. 지역의 어떤 중심 도시로서 또 헬레니즘 문화권의 중요한 도시로서요. 그래서 이제 로마 때까지 이제 흔적을 다듬어서 볼 수가 있는데 아고라 자체는 처음 탄생한 건 이제 아주 고대 그리스 문명 중에서도 아주 옛날이겠지요. 그때부터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아마 좀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격하게 쌓이다 보니까 약간 좀 무질서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주 정교한 격자형 건물 배치를 보이고 있지는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꽤 어떤 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자, 이 지도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건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이제 장방향으로 길게 이루어진 두 개의 건물이 있죠. 이게 크게 틀을 이루고 있고 이 서쪽으로도 건물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대략 사각형 형태로 짜여져 있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나름의 어떤
격자형의 흔적들을 부분적으로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오랜 세월에 걸쳐서 좀 개발된 특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주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시의 대표적인 공공건물들이 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그 격자형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렇죠? 나름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틀을 짜가지고 도시 개발을 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스토어나 신전 같은 이제 큰 공공건물이 이제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드물게 이제 성벽도 보이는 거고, 우리 그 파르테논 다음으로 살펴봤던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또 보이기도 하네요. 아크로폴리스와는 아니지만 이제 그 아고라에도 이런 종교 시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공공 시설들은 이렇게 폐허로만 춧돌로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정비를 잘 해놔가지고 하나씩 흔적을 살필 수 있고, 폐허 사이로 나무들이 우거져가지고 굉장히 그윽한 정취를 풍기고 있어요. 아크로폴리스만큼 아주 매력적인 공간 유적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스토아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그 제가 평면도에서 보여드렸던 길쭉하고 경계를 이루는 큰 건물들이 스토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유명한 게 이제 아탈로스의 스토아고,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가 몰락한 이후 로마 지배기에 세워졌어요. BC 159에서 138년이고, 지금 남아있는 건 이제 당시 건물은 아니고요. 1956년에 이제 미국 이제 지원으로, 미국 기업의 아마 지원으로 이제 록펠러재단이었나 그럴 겁니다. 이게 좀 복원이 된 거고요. 고대 그리스의 정취를 우리가 그래도 좀 느껴볼 수가 있죠. 스토아는 쇼핑몰이기도 했고요. 톨은 사교회장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도 좀 연상되고요. 자, 기둥이 좀 특이한데 이건 지금 다 뭐 복원한 겁니다. 복원한 건데 1층은 도리스식, 2층은 이오니아식. 우리 지난 시간에 고대 그리스 주도 다 정리했지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제 끝나고 로마에 가면은 이렇게 기둥 양식을 혼용하는 게 또 대세가 돼요. 대표적인 건물이 로마의 이제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은 이제 3층까지 노리스, 이오니아, 코린트가 다 섞여 있고, 이건 2층만 있다 보니까 노리스식과 이오니아식만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제 섞어서 혼용하는 게 말기 이후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스토아 이제 단면도, 그리고 이제 인면 일부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크고 강건한 1층은 도리아, 보다 세장하고 우아하고 좀 섬약한 2층은 이오니아, 1층은 도리아, 2층은 이오니아, 이렇게 차별을 뒀고요. 단면도를 보면은 가장 깊숙한 공간에 이제 상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실내 공간이 있고, 3분의 2가 일종의 그 아케이드 테라스예요. 이게 10주량으로 된 약간 반개방된 공간을 포르티코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 아래가 이제 평면도입니다. 아래가 평면도고, 안쪽에 이제 상점들이 쫙 배치가 돼 있고요. 상점들이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 요즘 시장이나 백화점 모습과 유사하네요. 그리고 아무튼 인상적인 거는 그 앞에 이 포르티코 주랑, 일종의 테라스 같은 공간이 꽤 넓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건 약간 반개방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도시민들이 중간에 뭐 들어와 가지고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도 하고, 자유롭게 토론도 벌이고 가판도 벌어지고, 일종의 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일종의 그 약간 반개방 공간으로서 아무튼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로 가고 이탈리아 르네상스 도시들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포르티코라는 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경계를 이루면서도 반개방적인 성격을 이루어가지고 도시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도시를 체계화시키면서 도시 구조를, 건물들을 그런 아주 매력적인 역할을 하지요. 그걸 스토아가, 고대 그리스의 이 스토아가 원형을 이루는 겁니다. 자, 요즘 모습이고, 이렇게 반개방적인 공간이 중심을 이루면서 이 안에서 자유로운 어떤 도시 활동이 폭넓게 벌어진 거죠. 그리스 도시 문명에 굉장히 정돈되면서도 개방적인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이 스토아가 이제 길게, 그죠? 남쪽 동쪽으로 자리 잡아서 아고라의 경계를 이루는 거죠. 자, 지금 본 그 아탈로스의 스토아가 여기에요. 여기고,
그리고 또 스토어가 하나 더 있어요. 더 큰 스토어인데 이건 미들 스토어라고 훨씬 규모가 큰 게 바로 아크로폴리스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만나는 거고. 그리고 이쪽 반대편 또 서쪽에는 건물들이 좀 여러 개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군을 이루고 있죠. 대략 사각형 형태의 어떤 윤곽을 이루는 건물들이 이렇게 있어서 좀 자유롭고 불규칙하면서 틀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묘지를 거쳐서 엘로시스로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뚫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스토아는 아고라의 경계를 이루기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부를 구획 짓는 용도로도 길게 설계돼서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봤던 헤파이스토스 신전은 여기에 있고요. 신전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극장입니다. 극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이 자잘한 건물들은 의회나 이제 보다 이제 공공 성격을 가진 그런 건물들이고요. 재밌지요? 굉장히 요즘 도시와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좀 작은 스토아를 하나 살펴볼게요. 제우스의 스토아란 건물인데 아까 본 아탈로스의 스토아가 로마 때 건물이라면 제우스의 스토아는 이제 고대 그리스 때 건물이고 BC 425년에 건축 시작했으니까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막 한창일 때 그래도 고대 그리스가 마지막 불꽃을 막 태울 때지요. 뒤로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보이고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폐허지만 그래도 그윽한 고대 그리스의 어떤 향취를 느끼기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 제우스의 스토아는 자유의 스토아라고도 불렸고요.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전을 기념하는 건물입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앞서 살펴본 스토아들에 비해서 10주랑에 이어진 좌우로 긴 건물 형태는 그 스토아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처음 살펴본 아탈로스의 스토아, 가장 큰 이제 미드 스토아가 있고, 그 서쪽으로 이제 건물들이 모여서 일종의 경계를 이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건물이 제우스의 스토아입니다. 뒤에 이제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건물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던 하나가 긴 형태를 이루던 간에 이 스토아가 있는 지역은 아고라의 이제 경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큰 형태로는 전체적으로 불규칙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큰 형태로 이제 장방형의 형태를 아고라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우스의 스토아는 올림포스 12신과 아테네의 전설적인 인물들, 또 아테네의 그 승리를 나타내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었고, 플라톤의 전시를 보면 여기 특히 소크라테스의 강의 장소였다고 해요. 그렇죠? 승전 기념물이자 사교의 장인데 이런 포르티코 열주 구조가 일종의 반개방적인 구조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기에 좀 좋은 성격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네 자신을 알라 강의를 했던 거죠. 또 플라톤 저서를 보면 특히 이곳은 친구와 담소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아주 정겨운 표현을 남기고 있어요. 이런 인물들 생각하면서 이 페어를 거닐어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의 그 아고라를 조감도로 나타낸 거고, 자, 여기가 이제 아탈로스의 스토아, 그러니까 이제 미들 스토아가 있고, 또 한편으로 이제 건물들이 모여서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있는데, 이 건물이 바로 지금 살펴본 제우스의 스토아예요. 여기 뒤에 헤파이스토스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게 이 헤파이스토스 신전 바로 앞에 있던 이 메투룬이라는 건물입니다. 이것도 꽤 중요한 공공 건물인데 이 메투룬은 고대 그리스의 아주 오래된 의회 건물이 있던 민회 건물이 있던 건물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폐허만 남아있지만 우리가 전설과도 같은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의 흔적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 옛 의회 건물이 있던 자리인 메투룬입니다. 이 메트로는 나중에 고대 그리스 전성기 때는 어머니 신을 모신 신전으로 바뀌고요. 문서보관소 역할도 했어요. 고대 그리스 문명이 아주 옛날, 그죠? 농경 시대까지 소급했을 때 신이었던 이제 키발레나 데메테르 같은 여신들이 여기에 이제 모셔져 있었고요. 그 의회 건물을 새로 짓게 된 거는 결국 이제 구성원이 늘었기 때문이죠. 고대 그리스 전성기인 기원전 5세기 때 수병들로 참여한 도시 하층민들, 남성에게까지
자유시민권자면 이제 투표권을 줬죠. 그들이 이제 다 모여들 수 있는 새로운 의회 건물을 크게 지었고 그게 이제 브로테리온입니다. 그것도 그 옆에 이렇게 흔적이 잘 비교적 남아 있고요.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 전성기 때 지은 새로운 브로테리온 건물이고 옛 브로테리온 의회 건물인 메트로는 이렇게 이제 상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투표권 가진 남성들이 앉아서 페리클레스 같은 정치가의 연설을 듣고 막 지지도 보내고 탄핵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블레토리온 옆에는 톨러스라고 해서 톨러스는 이렇게 원형 건축물을 말하는데 작지만 또 다양한 공공 기능을 지녔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정부 기능을 가진 건물들이 또 스토아 주변에 그 배치돼가지고 고대 그리스의 정치 행정을 이끌었겠죠. 자, 블레토리온이 아테네에는 이렇게 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그 이오니아식 건축 살펴보면서 그 터키에서 우리가 찾아갔던 그 프리에네라는 도시의 블레토리온은 꽤 그 좌석 배치가 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게 사각으로 둘러싼 구조인데 3면에 이렇게 의원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연단까지 남아 있죠. 그래서 지금 의회 건물을 좀 축소한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장방형으로 된 어떤 공공 이런 기능을 갖춘 건물은 이 형태 자체는 또 이제 고대 로마로 가면 이제 바실리카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 이제 바실리카 형태 건물은 이제 의회가 마련이 되고 바실리카는 이제 서양 중세는 이제 교회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도시의 어떤 공공 공간으로서 성격을 계속 이어가게 되죠. 방금 살펴본 프리에네의 그 의회 건물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다면은 또 다른 어떤 소아시아의 중요한 상업도시였던 밀레투스의 블레우테리오는 이게 반원형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회 건물과 훨씬 더 유사하네요. 우리나라 국회, 미국 국회와도 유사하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정치가들이 나와서 이제 의견을 발표하고 주장하고 뭐 의정 보고를 하면은 막 야유도 보내고 투표도 해서 뭐 반대 찬성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영국 의회 건물 보면은 그렇죠? 굉장히 그 좁은 공간 안에 빽빽히 의원들이 앉아 있는 게 인상적인데 이게 그 아테네에 있던 민의 모습을 좀 연상시켜요. 그렇죠?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 모습인데 아마 고대 그리스의 민회도 대략 이런 형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가지고 페리클레스 같은 인물이 막 연설을 하고 여기 앉아가지고 투표권 가진 의원들 막 야유도 보내고 지지도 하고 그랬겠죠. 생동감 넘치는 아무튼 굉장히 제한된 민주정이긴 했지만 아무튼 당시 다른 문명권은 다 전제정인데 굉장히 좀 자유롭고 아무튼 역동적인 면을 고대 그리스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 외에 다양한 또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프리타네이온이라고 또 정부의 그쪽 우리 지금 굉장히 많은 행정관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건물들이 있죠. 이거는 뭐 다양한 행정 사무를 보는 동시에 또 사신들의 숙소, 시상식, 상주기 좋아하죠. 경연대회 좋아하니까 그리스인들, 또 법정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케르치라 해가지고 지금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남쪽에 있는 대부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곳이죠. 거기 이제 케르치라고 해서 일종의 고대 그리스 폴리스의 북방 이제 한계선 같은 곳인데 거기까지 폴리스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이제 프리타네이온이 꽤 좀 잘 남아 있어요. 노리스식으로 아주 강건한 건축 양식을 보이고 있어서 흑해도 아무튼 고대 지중해만큼이나 고대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곳입니다. 폴리스들이 거기까지 진출을 했던 거죠. 그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아테네 아고라는 전 그리스 문명권, 지중해와 흑해 일대에 다 퍼져가지고 그렇죠? 도시 문명의 어떤 근간을 이룬 거죠. 그 아고라 형태가요. 그 밖에 또 텔레스테리온이라고 종교 행사를 하는 그런 건물이 있었고 우리가 엘레우시스 찾아갔을 때 봤을 겁니다. 종교 행사를 안 할 때는 또 자유로운 집회와 토론도 이제 벌어졌고요. 이외에도 레스케나 열주홀, 일종의 시민회관. 지금도 우리 시민회관 지으면은 열주랑 스타일로 짓잖아요. 세종문화회관부터 해가지고 보면은요. 아무튼 고대 그리스의 정신이 서구에 계속 이어지고
그런 어떤 서구 문명이 현대 문명의 아주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면서 전 세계로 퍼졌기 때문에 이 고대 그리스 2500년 전의 그 도시 문명의 전통은 우리 모두가 또 잊고 있는 겁니다. 또 프닉스라고 하는 오기 건물도 있고 고대 그리스의 유산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아무튼 소수 특권층이 아닌 시민활동의 근거지가 이 폴리스의 아고라라는 점. 물론 특권층은 있었겠죠. 민주정 자체도 시민권 가진 남성에만 부여됐고 여성을 배제한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아주 불평등한 형태이긴 했지만 그래도 1인 아주 소수의 권력에 집중됐던 그런 다른 전제 정권에 비하면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었던 면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더 진보해가지고 그 민주주의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 밖에 여기 보면 이제 도서관도 있고 또 굉장히 다양한 성소들, 다신교이기 때문에 신들마다 또 신전이 지어지고 그런 면들이 또 굉장히 또 활력을 줬던 것 같아요. 이 도시 문명에. 자, 정리하면은 아고라는 크게 스토아가 이렇게 경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스토아는 한 개 건물이 길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작은 건물과 또 그 외 건물들이 합쳐서 이렇게 군락을 이룰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장방형 형태를 이루고 그 외 또 자유롭게 공공 건물들이 배치돼서 도시의 어떤 일상생활, 정말 우리 21세기 현대 도시민의 삶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일상생활이 폴리스의 아고라에서 벌어졌던 거죠. 이런 아고라의 주인공 중 하나로 주목할 사람들이 바로 소피스트입니다. 이건 진짜 다른 문명권에선 보기 힘든 거예요. 기원전 5세기. 그 아테네 민주정이 이제 정점에 달할 때 나왔고, 아무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다 보면은, 이제 문명이 처음 발달하면은 권력층 외에 중요한 좀 자유로운 요소 중에 하나가 상업이거든요. 상인층이 나오는 건데, 상인층까지는 이제 다른 문명권에서 다 나와요. 근데 그리스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전문직이나 프리랜서 지식인층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도시 문명이 정말 정점에 정말 달하게 되는 거죠. 소피스트들은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변호사들도 있었고 시사평론가 아니 뭐 지금도 우리가 직접 생산은 안 하지만 지식으로 먹고 사는 그런 수많은 뭐 유튜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논객이나 도시가 정말 문명이 발달했을 때, 민주정이 발달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자랑스럽게 외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하는 것은 정말 인류 문명의 발달에 아주 큰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어떤 전제정, 다른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서 볼 수 있었던 하지만 전제정에 있었던 그런 문명과는 다른 어떤 개개 인간의 그런 가치들, 그걸 중시하면서 어떤 민주주의나 도시 문명의 활력을 불러온 고대 그리스의 정말 위대한 유산이고 로마로 이어졌다가 잠시 사라졌다가 서양 중세 말 르네상스 때 부활해서 서구에서 확고히 자리 잡고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자, 근데 고대 그리스 문명이 재밌는 게 이런 일반적인 폴리스 외에 특수 도시도 있어요. 특수 도시. 특수한 어떤 목적하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지금 있죠. 우리도 보면 저기 세종시라는 행정 복합 도시가 있고 또 개개의 어떤 권역별로 중요한 상업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탄광 도시도 있고요. 그런 식의 특수 도시가 이미 고대 그리스에도 있었던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림피아예요. 올림피아 우리 지난 한 4회인가 5회차에서 살펴봤었는데 다만 굉장히 독특한 특수 도시죠. 아테네인 전 그리스 문명권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한 그쵸? 올림피아 제전이 열렸던 특수 도시인 겁니다. 여기도 블레오테리온 의회가 있었고 신전 외에 가장 중심인 제우스 신전 외에 다양한 체육 시설이 있었죠. 공방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 폴리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단합을 다지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통합된 제국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도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동지성을 느끼면서 통합된 힘을 그래도 좀 발휘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상징적인 도시로 올림피아를 건설했던 거고 그런 고대 그리스 문명의 가장 또 대표적인
아주 특수 도시의 사례로 남아있는 거죠. 팔레스트라, 이 올림피아 여러 건물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제우스 신전은 전에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운동장과 함께 팔레스트라라고 하는 레슬링 학교 연습장이 지금도 이렇게 10주랑이 잘 남아있어서 일종의 뭐 실내 체육관입니다. 지금도 우리 뭐 체육관 시설은 되게 중요하지요. 그런 어떤 도시민을 위한 체육관 시설이 그 당시에도 지어졌던 거고, 여기서 레슬링 하던 고대 그리스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본 소피스트와 함께 이런 체육하는 모습은 정말 우리 현대 도시민의 생활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아주 유사한 거고. 우리 레슬링에도 지금 고대 그리스의 유산이 남아있지요. 그레코 로만형이라고 올림픽 때 이제 우리 레슬링 집중해서 보는데 그레코 로만형 자유형과 대비되는 아마 하체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체만으로 하는 건데 그 그리스의 그 유산이 레슬링으로 담겨가지고 그 레슬링에는 도시 문명의 전통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 때 그레코 로만형 보면은 아주 뭔가 좀 클래식하고 고풍스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또 아주 또 묘해요. 자, 이런 특수도시를 하나 더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게 델포입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서북쪽으로 테베를 거쳐서 가면 나오는 산악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인데 역할은 아주 크죠. 델포이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오고 특히 아폴로 신탁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아폴로 신을 위한 이 도시라 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스타디움이 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아폴로의 이제 그쵸? 아폴로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신전 지역이에요. 신전들이 모여 있어서 이 성소에서 아무튼 신탁이 내려지면은 그거는 이제 좀 상당히 권위를 갖고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 델포이는 특히 이제 아테네가 강력하게 영향을 끼쳤던 곳이고 그 아테네의 중요한 금고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가 거의 제국 같은 그런 영향을 발휘했을 때 수도 아테네 못지않게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던 곳이기도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아폴로 신전 기둥만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면이 잘 발굴돼가지고 남아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산 중턱에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어떤 신탁을 받기에는 굉장히 어떤 신령하고 그런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곳이기도 하죠. 아테네가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특히 여기 신탁에도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해관계를 다른 폴리스들에 강제했을 수도 있고요. 이 델포이 신전을 통해서요. 결국은 이제 폴리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아테네에 반대하는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고 아테네는 몰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평면도인데 자, 건물은 없지만 형식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둥이 몇 개인가요? 기둥이 6개. 헥사스틸에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으니까 10주랑이 페르프테랄. 헥사스틸 페르프테랄의 아테네 그 아폴로 신전이 있고 여기에 이제 무녀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뭐 별의별 추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확실치는 않고요. 지하에서 아폴로 신의 뜻이다 하고 뭔가 의견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의견이 들어오면은 신탁을 딱 내놨던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도 다양한 신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뭐 경기장도 있었고 해서 뭔가 좀 통합적인 올림피아 비슷한 그런 역할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이 상상도 이제 고대 델포이의 상상도를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이 합리적인 형태의 고대 그리스 건축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이런 합리적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초월적인 거 아니에요, 종교는. 그걸 다루는 면에 있어서도 어떤 합리성을 발휘하고자 노력했던 어떤 고대 그리스의 그런 합리적인 면과 이성적인 면이 잘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약간 뭐랄까요, 계룡산이나 미아리에 있던 그 점집들 모여있던 모습도 좀 떠오르긴 해요. 뭐 성소들이 모여있던 곳이니까 당연히 그런 면이 일맥상통하겠지요. 근데 사실 그런 초월적인 면은 사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하기 힘든 면이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 문명의 특징은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어쨌든 간에 비이성적이고 불확실한 면을 그래도 통제하려고 인간의 이성으로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전히 비이성적이고 초월적이고 그렇죠? 어떤 삶의 어떤 불안정한 면 그런 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종교에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면을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어떤 현대적인 이성과 합리로 그렇죠? 조절을 하고 통제를 하려 하잖아요. 그런 어떤 구분과 통제가 사실 또 그리스 문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인의 후예인 거죠. 여기도 톨러스가 잘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보다도 잘 남아 있네요. 일종의 규모는 작지만 원형으로 된 공공 건축물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신전을 중심으로 쭉 고대 그리스 건축 양식을 살펴본 데 반해서 실제 건축물들, 일상 생활의 건물들, 아고라의 건물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주요 건물 양식은 거의 다 훑었는데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남아 있어요. 극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대 그리스 건축의 이제 마지막으로 극장 건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